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은 젊은 남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이야기했던 게 장애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출생아수는 분명히 계속 내려감에도 이 장애 학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땜빵을 지금 누가 치고 있냐. 남자 사회복무요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12%, 이게 올해 7월달 기사니까 하여튼 12%랍니다. 이들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를 왜 남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장애 학생들이 늘어난 거는 이거는 남자의 잘못보다는 여성분들의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군대 가야 될 대상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 징집제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성들도 선택을 해야죠. 아이를 이스라엘처럼 해가지고 뭐 애를 빨리 낳다든가 했을 때 면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성 징집 전투병가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대체복무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예요. 휴전 중이에요. 정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화되면 저는 여성 징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기사 하나를 봤으면 하는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뭐냐 하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자로 한남 병력국가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저는 그 기사 제목에 한남이라는 제목은 처음 봤습니다. 한남의 병력국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때보다 현역 판정률이 높다. 남자 기자가 쓰셨네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기사 내용이 뭐냐면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병무청의 현역 판정률이 83%였다. 이 비율은 뭐냐? 인명 경식 풍조가 있었던 그때 막 자살 돌격했었잖아요. 일본이. 1944년도 일본 제국의 현역 판정률이 70%였는데 무려 83%다. 그리고 1990년대 우리나라 현역 판정률은 64.2%였고 1980년대에는 45.4%에 불과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아이가 적다 보니까 8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뭐였냐고 하면 지금 올해 입대 신체 검사 기준이 있나 봐요. 나왔나 봐요.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몸무게 208.5kg도 군대 면제가 안 된답니다. 참,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이 판정률과 관련돼서 이거보다 더 높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요 기사는 최근 기사예요. 그래서 83% 나온다.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여성 징병을 해서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시설에 배치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투병으로도 써먹지도 못할 테니 간호병사를 제외하고 복지군으로 써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아이를 낳으면 면제를 해주고 아니면 군복무를 하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보면 분쟁 지역이 아닌 국가 중에서도 여성 징집을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북유럽인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요구를 했어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유자들도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데가 북유럽 중에 노르웨이, 스웨덴이에요. 여성 징집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성 권력들, 여성 세력들은 북유럽을 참 예를 많이 들어요. 북유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북유럽처럼 여성들의 권리를 많이 줘야 되고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북유럽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런 의무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탁 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페미니즘이라고 조롱받지 않습니까? 할 거면 확실히 해라고요. 북유럽처럼 의무를 지고 양성평등으로 간다면 저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리한 것만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고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거면 확실히 하고 말 거면 그냥 말든가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병역 면제나 여성 할당제부터 시작해서 여성대학, 여성지원금, 취직할 땐 면접에서 586 스윗 면접관 덕분에 상대적으로 쉽게 취직하고 취직 후에는 업무 분장까지 내근직이나 사무직, 당직은 열애, 편한 일만 도맡아 하고 혜택은 죄다 2030 여성들이 받고 있는데 그 2030 여성들이 가장 큰 소리로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패미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며 집단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히 제일 황당한 게 약대 있잖아요. 약사라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나무위키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총 37개 대학에서 약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집 정원은 1743명이에요. 남녀공학이 1723이고 여대가 320명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얼핏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여성을 많이 우대해 주는 건 아닌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비율도 적은 비율이 아니라고 봐요. 여성들 우대하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서울입니다. 서울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건 아무리 봐도 지금 서울의 전체 약대 정원이 573명입니다. 이 중에 여대가 320명이에요. 서울대 63명, 삼육대 30명, 중앙대 120명, 경희대 40명. 여기야 어차피 남녀공학이죠. 여기 4개 대학은. 근데 밑에 4개 대학은 여대예요.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숙명여대 80명, 이하여대 12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분들이 정말 양성평등을 외치면 이런 혜택을 내려놓아서야 돼요. 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남자를 받든가.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 어? 이렇게 좋은 직업을 여성들을 우대하고 남자의 아예 들어갈 문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뭐 좀 몇 개 대학은 포기하든가. 2-3개 정도는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가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 서울 지역은 이건 너무해 해도 573명 중에서 320명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정말 대한민국 보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정말 여성을 올려치다가 나라가 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여성들이 현재 갑입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이번 해병대 죽은 거 여교사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 전에 여교사랑 거진 같이 죽은 남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교사는 언급도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사회복무요원이 나오던데 이거 강제노동입니다. 사실 군복무가 아닌 행정지원 업무인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본다면 3등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쓰려고 하는 거죠. 싼 맛에. 제가 봐도 사실 과거 같았으면 과거에 인구가 좀 많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였으면 사실 면제받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남자에 대해서 3등 시민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군복무하는 남성들에 대한 형평성, 물음표. 그러면 여성도 복무해야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조건은 여성들이 복무를 군복무 말하는 거죠. 면제받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대법원에서 여성의 군면제 이유로 제시한 군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라는 이유죠. 그런데 왜 남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하고 여성들은 면제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여성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걸스캔드 애니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본다면 지금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장애아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남자들이 지금 현재 뭐 12%이 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남자가 부담하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보지만, 여성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똥 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남자가 치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스윗한 거 그만해야 돼요. 응? 여자들 계속적으로 올려치기 하다가 진짜 이러다가 대한민국 남자들 다 도망갑니다. 애국심을 강요할 수 없는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남자들한테 너무 가혹해서. 참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진짜 이러다가 보면 전 세계 최초의 여자 올려치기 하다가 소멸한 최초의 국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볼게요. 늦은 결혼으로 생긴 특수아동을 왜 젊은 남자가 책임지냐.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사회복지 영역은 여성들이 잘하는데 그쪽으로 여성 인력을 뽑았으면 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을래? 군복무를 할래? 아니면 군복무도 결혼도 싫으면 노인 장애인을 돌볼래? 이런 식으로 가야 정상이 아닙니까? 왜 남자들에게 다 책임을 지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3등 시민이라니까, 남자가.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 말고 사회적 의무까지 남자들이 왜 다 감당을 해야 하나. 여자도 징집해서 사회적 의무를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본다면 여성들의 사회적 의무라는 거는 사실 그거죠. 출산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뭐 학교 출산율이 1.0 이상이면 뭐 그래도 조금 양해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0.78,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까지 했을 때 0.7이 나오거든요. 72. 그러면 의무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남자들이 배려해 준 거를 저는 이제 철회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애를 놓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대체 복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